와우, 이제 주세미 클래스 부활이다. 녹화 중이야. 야, 요즘 똥머리가 유행이에요? 골뱅이 먹고 싶다, 골뱅이. 골뱅이 머리잖아. 돌아보세요. 지금 228쪽까지 인간적으로 안 되는 사람 빨리빨리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질문하시고, 질문 페이지 번호하면 바로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렇지. 그럼 나를 기다렸단 말이야. 미친 듯이 지금 내가 심심해요. 284 정말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수열에서 n개의 항을 빌려와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된다 그랬죠. 얘를 첫째 항 이렇게 이름 불러줘야 된다고. 얘는 둘째 항입니다. 둘째 항의 값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어딘가에 다른 데 있던 수열의 첫 번째 항일 거야, 그건.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6 이럴 수 있는데 모른단 말이죠. 마이너스 6 맞네요. 공차가 2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그런 거야. 그러면은 A3 이거는 그러면은 A 몇이냐? n 플러스 2가 아니지 1이지. 야, 하나 크잖아. 위 보고 하라고. 여기 보고 앞에를 보고 n 플러스 1 여기는 A n 플러스 2죠. 근데 30번째 항이 이게 30이라는 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잖아. 어떤 수열의 n 플러스 2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어제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한 것인데 공차가 2잖아요. 근데 이게 3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n 마육이 30이 돼야 되잖아요. n은 18놈이죠. 미안해요. n은 18. 그러면은 여기 몇 개 있는 거예요? 18개. 여기는 1개. 여기도 1개 있으니까 20번째 항인 거야. 생각을 정리할 시간 10초 주겠습니다. 이딴 것도 못하는 거세요. 정말 안 되겠구나. 너무 신나. 나 문제 풀 때가 너무 신나요. 문제만 풀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갑자기 다운됐던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선생님 기분 좋을 때 있어. 여러분 많이 왔을 때랑 문제 풀 때. 다음 거 하겠습니다. 또 질문. 야, 못한 하기 전에 집에서 해. 인간적으로 선생님 필수는 다 풀어줬고 특강 조화 수열과 조화 중항. 조화 수열을 배우겠어요. 아주 좋아요. 조화는 뭐죠? 가짜 꽃이죠. 요새는 뭐 가짜 꽃 많이 쓰잖아. 너 내 친구 집 갔더니 레고 꽃 있던데. 레고로 만든 꽃이 있어요. 고래. 레고로 만든 꽃 보여줄까요? 네. 레고 꽃 더럽게 비싸. 짱이야. 레고 꽃다발. 고래 꽃다발. 꺼지세요. 뭐 레고 꽃다발이에요. 와. 움직여. 레고 꽃잎 벌릴 수 있어. 멋있는데? 내 친구네 집에 이거 꽂아놨더라고. 꽃병에. 근데 74,900원. 개 비싸요. 요새 중국에서 짝퉁 있잖아요. 레고. 퀄리티 똑같아. 짝퉁 사면 안 되죠? 그렇죠. 레고는 레고니까요. 레고는 가족 경영을 한대. 여러분이 관심 없는 얘기를 해버렸군. 조화수열은 뭐냐면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 이르면 조화수열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있어요?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이런 수열이 있었다고 합시다. 등차 수열 아니죠? 분모 부분은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이거를 역수를 취하니까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외워서 한다. 가 아니고요. 역수를 취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다시 역수 취하면 되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빠밤. 그냥 문제를 내면 다 틀리는 문제죠.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규칙성을 발견해야겠어. 첫 번째 항은 뭐죠? 규칙이 보이지 않는다. 이름을 불러주면 규칙이 보일지도 몰라.
근데 분수로 돼 있을 때는 분모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규칙을 발견하려면은 통분 같은 거 해봐도 되는데 통분하려면 7, 5, 35니까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뒤집어 보니까 2, 뒤집어 보니까 2분의 5, 뒤집으니까 3, 뒤집으니까 2분의 7, 뒤집으니까 4. 공차가 얼마죠? 2분의 1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2.5, 3, 3.5, 4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었네. 뒤집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니까 그거에 뒤집어진 모양을 가진 수열은 조화 수열이라 한다고. 얘가 조화 수열. 얘가 조화 수열이고 조화 수열의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겠어요. 교과전에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조화 평균이라든지 조화 중앙 이런 개념은 좀 의미가 있고 다른 과목이나 기하나 이런 데서 또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아. 개념 정도를.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면 되죠. 일반항은 뭐죠? 10초 만에 나와야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 10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3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을 썼어요. 연정이는 an 쓰면 안 돼. 근데 이게 일반항이죠. 자, 다른 방법. 첫 장에다가 n-1번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더한 것이니까 전개하면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 조화 수열의 역수의 일반항이거든.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2분의 n 플러스 3. 그러면 얘는 뭘까? 일반항은 n 플러스 3분의 2지. 뒤집으면 돼 다시. 믿을 수가 없죠. 1 넣어봐. 4분의 2, 2분의 1 되잖아. 2 넣어봐. 5분의 3, 5분의 2 참 되잖아. 3 넣어봐. 6분의 2, 3분의 1 되잖아. 너무 쉽잖아요. 물론 치환해서 해도 됩니다. 어떻게 치환할 수 있냐면요. 역수를 취한 수들을 B1이라고 치환하는 거죠. B2, B3, B4 이런 식으로 치환하면은 자 A1분의 1이 B1인 거고 A2분의 1이 B2인 거니까 요거는 일반항 BN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BN이라는 거는 AN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AN이란 거는 BN분의 1. 다시 말하면은 얘를 역수 취하면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치환을 할 필요는 없겠어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조화 수열은 가볍게 보면 되는데 이게 중요해. 조화 중앙. 조화 중앙. 어떤 세수가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조화 중앙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2 조화 수열이잖아요. 이렇게 하자.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하자. 이 조화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수, 이게 A, B, C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수를 조화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이라 그래서 조화 중항이라고 한다고요. 조화 수열의 중간 항. 그리고 이 조화 중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래 등차 중항의 성질은 뭐냐? 등차 수열의 중간의 항은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거죠. 네. 그러니까 조화 수열은 어떠냐면은 얘를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해서 평균을 내세요. 이게 역수의 평균이거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죠. 그걸 다시 역수 취하면 돼. 그래서 조화 중항이라는 거는 역수의 평균의 역수인데 사실 요것도 두 수의 평균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용어가 있습니다. 이 조화 중항이라는 거는 사실 조화 평균이랑 같은 말이에요. 조화 평균. 조화 평균. 조화 평균도 써야 돼. 야, 이제까지 배운 평균 뭐 있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있었잖아. 산술 평균은 그냥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근데 이 산술 평균은 뭐랑 똑같냐면은 등차 중항하고 똑같은 거야. 등차 수를 이루는 세 수의 평균.
그러면은 기하평균은 루트 AC죠. 이게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A 플러스 C분의 2AC인데 아직은 이거는 익숙하지 않지. 이 조합평균은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고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무등식이야.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때는 A와 C가 같을 때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 기하 때 내가 얘기했잖아. 산술 기하 조합평균. 거기서 나오잖아요. 포물선에서 포물선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초점을 지나는 직선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이 다 했잖아요. 중점을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평균의 일종이라고. 조합평균도. 잠깐만. 근데 조합평균은 그러니까 세 수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면은 그거의 역수는 등차수열이겠죠. 그래서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역수를 취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등차 중앙을 딱 하면은 요게 바로 B가 아니라 B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B로 만들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분자를 통분해서 AC분의 A 플러스 C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 분모에 1분의 2가 버티겠다고. 얘는 분모를 이렇게 분수니까 곱해가지고 2AC분의 A 플러스 C거든. 그거를 뒤집으면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C분의 2AC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합평균인데 잠깐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모양은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조합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조화중앙은 역수를 취해서 평균을 내서 다시 역수 취하면 그 등차중앙처럼 B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교양을 알아도 야 4와 6의 조화평균을 구하시오. 다시 산술평균부터 합시다. 산술평균을 구하라면 어떻게 하죠?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기하평균을 구하시오 하면은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죠. 하나의 평균으로 받아들이는데 조합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4와 6의 조합평균은 어떻게 한다고요? 외워서 해도 되고 못 외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역수를 구해서 평균을 내서 뭐야 들으면서 보고 있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귀에 없냐? 역수를 구해서 평균을 내서 다시 역수를 취한다고. 역수의 평균의 역수. 역수의 평균의 역수. 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합평균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평균의 일종이거나 받아들이면 돼. 조합평균도 쓸 때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그런 거 있잖아. 조합평균을 사용하는 예. 네이버가 필요하겠구나. 조합평균의 의미. 예시. 조합평균 역수의 산수평균의 역수이다. 실생활의 활용. I love 미야지. 뭐야 뭔 소리야. 야 누가 자전거를 타고 A에서 B로 이동할 때 시속 6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시속 12로 내려왔어. 평균 속도는 얼마냐? 이럴 때 구하는 거야. 평균 속력. 평균 속력 얼마예요? 6하고 11을 2에서 2로 나누면 9인가요? 평균 속력을 9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니야 근데. 왜냐면은 12로 갈 때는 훨씬 더 빨리 간단 말이야. 거리가 좁아지는. 거리는 똑같은데 간 거리는.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거리는 거속시 알잖아.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를 해야 돼. 거리를 구할 때는 시간을 구할 때 속력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걸리는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8이 나와. 근데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하진 않겠는데 집에 공부하면 한번 이거 찾아봐라 해. 아무튼 근데 이거를 8과 12의 조합 평균으로 할 수도 있다고. 8이 아니라 6. 갈 때 6이고 올 때 10이었죠. 6분의 역수를 취해가지고 평균 내서 다시 뒤집으면 돼.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12분의 3. 그러면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다시 8이잖아.
이거 분의 1 하면 8. 이런 식으로 조합형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하나도? 근데 교과서에 빠졌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겠는데 잠깐만. 그냥 문제만 내가 예제만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거 특강이죠. 필수 예제라기보다는. 자, 다음 수열의 일반화 구하시오. 뭐야? 규칙이 나오지 않는다. 60 빼는 건가? 아니란 말이야. 마이너스 2 뭐야? 마이너스 2 뭐야? 이거 뭐야? 없잖아요 규칙이. 근데 뒤집어 보니까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무슨 수열이죠? 역수를 취한 건가? 등차 수열이 되죠? 그러면은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구해봅니다. 우진이가 빨리 얘기해봐. 1초 만에. 12분의 1n 플러스 0. 그냥 12분의 1이야. 1n이야. 야, 이 일반항이 12분의 n이다.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요? an은 n분의 10이죠. 못 믿겠죠? 넣어봐. 1 넣으면 나오잖아요. 2 넣으면 6 나오잖아요. 3 넣으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화수열은 눈치채기가 살짝 어려운데요. 조화수열이라든지 이런 수열의 눈치를 이렇게 분수로 돼 있을 때 잘 채는 방법은 통분을 일단 해보면 됩니다. 3분의 1, 3분의 3 뭐야?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잠깐만, 이거는 더하기 3분의 2고 이거는 빼기 3분의 2. 뭐야, 이거 아닌데? 망했는데? 원래는 통분을 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정상이에요. 등차 수열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역수를 취해보면은 3, 1, 마일 3이잖아. 역수를 취하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더하기 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역수를 취한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5겠네요. 1 넣으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 일반항 등차수 봐봐. 1초 만에 찾아야 돼. 우진 자지 말고. 알겠어요? 멋있잖아. 가수인 줄 알았잖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 아니고 요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5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역수가 이루는 일반항을 구해서 다시 역수 취하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것이죠. 와우. 너무나 쉬워버렸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못 외우고 있는 걸 여러분도 외우려고 하지 마. 이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거를. 이거 뭐하러 외워 이걸.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역수도 해서 하면 되죠. 그럼 이거 해볼게요. 조화 수열이 이룬다. 세수가 조화 수열이 이룰 때 양수 x를 구하시오. 뭐야? 조화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줘. 조화 중앙의 성질. 공식은 뭐였냐면 가운데 있는 조화 중앙은 앞뒤의 수를 더해가지고 2ac를 나누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외웠을 리가 없잖아요. 조화평균을. 하지만 개념이 있어야 돼. 세수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세수의 역수는 뭘 이룬다는 거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이게 등차 수열이 돼야 되니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쓰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3하고 분의 1하고 x분의 1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외울 필요 없어. 그럼 결국은 이걸 다시 뒤집으면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분의 2는 4라는 거지. 근데 이걸 통분하면은 뒤집지도 마.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역수가 이것만 하면 돼. 조화 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 이루니까 역수를 취해서 등차 중앙의 성질 얘네들 더하면 이거의 2배다를 쓰면 되죠. 2배 안 했다. 2로 나눴구나. 알겠죠?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2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2분의 1로 만들고 x뿔 3분의 1 더하기 x분의 1 하고 양변에 야, 이 정도 기본 실력 있어야지. xx 뿔 3을 곱하는 게 좋지. 인간적으로 고2인데
언제까지 유리식에 뭐 계산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이거 샥샥샥 하고 보면은 이거는 x 플러스 3이 되고 이거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인데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전개해가지고 왼쪽으로 해서 좀 해야 네가 알아서 해. 안 해. 알겠습니까? 양수만 찾아야 된다. 오케이 좋아요. 한번 해봐. 고 287번 고고고고. 근데 이 다음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5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5 이게 등차 수열이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15 12 9 6 택도 없네. 15 1부 틀린 거야. 13 11 9 아니 몇씩 빼야 되냐? 15 12 2.5씩 빼야 되나? 12.5 10 7.5 아니 어렵네요. 구할 필요 없지 않나요? 네? 하나하나 구할 필요 없지 않아요? 3개 더한 것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더한 거 30이니까 얘네들 더한 거 30이고 얘 두 번 더한 거 30이죠. 그러니까 얘는 15가 되죠. 22, 10이 되죠 얘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등차 중앙에 성질 써서. 알겠어요 예원이? 추워버렸어요? 예원이 변덕쟁이. 알겠나 우진? 안 되는 거 질문해. 넘어가. 오케이. 중요한 단어 아니었고요. 등차 수열의 합벽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중요한 단원이죠. 등차 수열을 하면 이 합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 우진이 너 퀴즈 낸다. 등차 수열 n 야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봐. 1부터 100까지. 이것도 등차 수열이잖아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그 100일 곱하기 저기 뭐시기. 가우스가 푼 대로 너 정말 어디서 이상한 건 주워 들어가고 아주 잘했습니다. 미친 가우스. 걔 가우스 상용로그표 외워서 쓰는 애 있잖아 옛날에 걔. 상용로그표 야 로그 3은 0. 얼마죠? 3010이죠? 로그 2가 참. 로그 3은 0.4771. 로그 3.28은 걔는 다 외워서 썼단 말이야. 0.52 뭐 78 막 이렇게 다 외워서 썼다고. 미친놈이야.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미친놈인데 아무튼 걔가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야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야 나와봐 가우스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봐 하고서 자기 놀라고 초등학교 애들 시켰는데 걔가 1초 만에 해버렸잖아. 이렇게 더하면 100일이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100일이잖아요. 두 개씩 더 이렇게 잡으면 똑같잖아. 이게 등차 수열은 이렇게 잡으면 더하면 똑같잖아요. 100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00개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00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1 플러스 100이 몇 개 있냐면은 2분의 100개야. 야, 원래는 100개인데 2분의 100개. 2분의 100개 있다. 이렇게 풀어버린 거야. 미친 녀석이야. 그러면은 100일 곱하기 100 하면은 50으로 나오면 되죠. 50 곱하기 100일 5050. 5050 딱 계산한 거야. 초등학생이. 여러분 초등학생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초등학교 때 했다니까 이거를.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원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좀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좀 어렵게 해보죠. 등차수열을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보겠어요. 이건 뭐야 칠판이 넘나 뭐랄까 꺼지세요. 넘나 그거 하잖아. 넘나 그거 하다. 좀 더 산뜻하게 해보겠어. 야 지난번에 내가 만든 등차수열 좋아하는 거 있지. 3 5 7 9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다 써줄게. 11 13 15 1 2 3 4 5 6 7 17까지 더 해봐. 다음 등차수열의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바보처럼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3하고 17을 더해서 이게 첫째 항, 이게 말항, 마지막 항, 첫 항, 끝 항, 초항, 말항 같은 말이야. 더해서 어떻게 하죠? 몇 개로 뭐로 나눠야 되냐? 이 몇 쌍이에요? 몇 쌍? 8개면
2분의 8쌍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4쌍이니까. 이게 공식이거든요. 다시 한번 써볼게.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해가지고 몇 쌍을 하면 되냐면 8개면 이게 8개면 2분의 8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n번째 항이면 어떻게 할까요? 2분의 n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공식이야. 엄청 끝나버렸잖아. 이게 첫째 항 끝항 공식이에요. 등차례 수설의 합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항 끝항 공식, 그러니까 초항 말항 공식이 있고 아니면은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2분의 n 가로 열고 2a 플러스 n 마일 d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못 외워버렸죠. 뭐야, 못 외운 거야. 여기 써있잖아.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요 일반항 an 있잖아. n번째 항. 요걸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an은 어떻게 쓰다 일반항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일반항 뭐냐? 일반항 어떻게 쓰냐고 an. 일반항 공식 뭐예요? 첫 장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n마 1번 더한 것이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일반항 대신에. 이거 대신에. 네. 근데 이 첫 장이 두 개잖아. 네. 두 개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2a 플러스 n말이야. 사실은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n마일인 거예요.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한 거다. 준영아. 알겠어요? 원리는 이렇다고. 등차 수열합 공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첫째 항이 A1이고 마지막 항이 AN이면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분의 n쌍 하면 되겠어요. 이게 2분의 n쌍 있으니까 끝났는데 이 AN은 A1 플러스 n-d로 쓸 수 있는데 A1이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2A1 플러스 n-d를 2분의 n쌍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외워버려야 되는데 분명히 또 다음 이런 얘기 그만하자. 다음에 뭐 등차수 합공식 뭐 다 까먹었어요 이런 얘기 나온 학생이 많은데 외워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2분의 야 근데 여기 L은 뭐야 L? 요 L이 끝항이라는 뜻이야. 끝항. 그러니까 마지막 항 이게 AN이에요. 마지막 항을 보통 기호로 쓸 때 L이라고 써. 그 값을. 마지막 항. 야 근데 내가 엄청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 한번 3, 5, 7, 9, 11, 13 몇 개냐? 5, 6, 15 야 이렇게 7개일 때도 되냐 이거야. 짝수개가 아니라 A1, 2 너무 쓰기 귀찮다. 3, 4, 5, 6, 7일 때도 되냐고. 홀수개일 때도 돼요? 쌍이 안 맞잖아요. 2분의 n쌍 잠깐만 이거 18인데 얘는 18이 안 되잖아요. 하나 혼자 있어서. 근데 얘를 9니까 그 18의 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7쌍이라고 볼 수 있어. 봐봐. 3 더하기 15가 18이잖아요. 얘네들 더한 게 18이잖아. 18이 몇 쌍 있는 거야? 한 쌍, 두 쌍, 세 쌍 반이잖아. 그러니까 세 쌍 반이 3.5, 2분의 7 맞잖아. 그러니까 홀수개일 때나 짝수개일 때나 다 이 공식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내가 어렸을 때 가졌는데 여러분은 뭐 이걸 처음 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겨를도 없었죠. 의문을 가질 겨를도 없이 선생님이 스포해버렸는데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2분의 n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안 보고 쓴다. 파격적으로 해보겠어. 등차수열 합공식. 자, 우진아 등차수열 합공식 불러봅니다. 2분의 n 가로 열고 2분의 n쌍이 있다. 뭐가? 첫 장하고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은 L로 써도 돼요.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이 공식을 마지막 항을 A 플러스 n-d로 쓰면 A1은 A로 써도 돼.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n 가로 열고 2A 플러스 n-d. 너무 쉬워버렸잖아. 여기 중괄호를 쓰는 게 좋긴 좋겠죠. 이거를 근데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 마지막 항이 n번장이라면은 이건 어떤 등차 수열의 n번장까지 합이잖아요.
sum. 그래서 sum이라 해서 s로 씁니다. sn이라고 써요. sn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주는 겁니다. sn은 어떤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1, A2, A3이 이런 식으로 3, 5, 7 나간다면 물어봅니다. S3은 얼마예요? 얘네 셋을 다 더해서 15죠. 그럼 S2는 얼마예요? 8이죠. S1은 항상 A1하고 똑같겠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음 단원 여러 가지 수열에서도 배우겠지만 S3이라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라는 게 딱 그려져야 됩니다.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구나. 그러면 SN은 뭘까?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서 어디까지 더해야 돼요? 미친 듯이 계속 더해서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라는 기호를 많이 쓸 건데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를 넘어서 AN까지 더한 거죠. 알겠죠? 퀴즈 낸다. S8 빼기 S6은 S8. 너 S8 샀잖아. S8에서 S6 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A8 더하기 A7이죠. 이게 머릿속에 안 그리는 학생이 있어. 이거 A1, A2, A3, A4, A5, A5, A8 더한 거에서 A1, A2, A2, A3, A5, 6까지 더하면 빼면 이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미친 듯이 중요한 거. 이거 시험 나올 거야. 요거에 관련된 문제. 새로운 기호 SN을 배웠네요. 그리고 다음 때는 더 무지막지한 게 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요 SN도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지.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면서 이것도 S1일 때 첫째 항까지 합, S2일 때 둘째 항까지 합, S3일 때 셋째 항까지 합. 이거 자체도 수열이야. 그죠? 수잖아, 수. 3, 8, 15.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도 그 자체로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등차 수열 아니죠. 여기다 5 더해지지만 이건 7 더해지니까. 그럼 차이가 등차 수열이 이루는 이런 수열 뭐라고 하죠? 이런 수열은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배워. 아무튼 계속 배움의 연속이다. 일어나라고. 준영 미친 듯이 중요한 거 하는데 자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 하시는 거냐면은 요 등차 수열의 합도 그 자체로 수열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요 식은 합의 일반항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의 값을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의 값을 수열로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식이죠. n에다 숫자를 넣으면 어떤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알려주는 식인 거지. 마법식인 거지. 그래서 합의 일반항을 구하려면은 어떤 수열이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 이런 거가 쉬워요. 얘는 심 넣으면 돼 그냥. 좋습니다. 연습을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성정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 유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련되게 배우질 못했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하지만 다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학교 선생님이 미친 듯이 칠판에다가 막 써주는 거야. 학원에서도 또 마찬가지야. 그냥 막 적고 알지? 응? 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첫 장은 그냥 A라고 쓸 수 있는데 두 장은 A 플러스 D, 세 장은 A 플러스 2D, 네 장은 A 플러스 3D죠. 그럼 뒤에도 뭔가 있을 거야. A, N마 1, A, N 있으면 얘는 A 플러스 N마 2D가 됩니다. N마 1번 장은. N번 장은 A 플러스 N마 1D죠. 근데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n-d잖아요. 이게 몇 쌍이 있어요? 2분의 n쌍 있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못한 학생에 의해서 거꾸로 다시 써봐. 얘를 다 더한 거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SN이라고 하자. n번째까지 합을. 그럼 얘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얘를 먼저 써서 SN 이렇게 쓸 수도 있죠. SN은 이 마지막 걸 먼저 쓰면은 A 플러스 n-d. 여기는 그 다음 줄에는 A 플러스 n-d.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 나가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에 더한 거가 항상 2A 플러스 n-d잖아. 그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근데 여기 얘네들 더하면 2SN이니까 2로 양번 나오는. 아, 됐다. 아, 흥분했어. 뭐 이딴 얘기 왜 하는 거야? 읽어보라고. 이거 그런 얘기야 지금. 처음 거랑 마지막 걸 더한 거가 항상 2분의 n개 있다고. 오케이.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졸려서 안 되겠어. 233쪽을 다 풉니다. 공식 연습하는 건데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공식에다 바로 때려 넣는 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첫째 항과 끝항이 있으면은 첫째 항, 끝항 공식을 쓰는 건데 어떻게 하죠? 첫째 항하고 끝항 더한 게 몇 쌍이 있더라? 2분의 n쌍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고요. 만약에 첫째 항, 공차, 항의 개수를 알려주면 이렇게 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항의 개수에서 하나 뺀 거 9D가 되죠. 2분의 n 가로 열고 2a 플러스 n-d. 그냥 자연스럽게 탁탁 나오도록 연습하는 거야. 지금 해보세요 다. 그거 두 가지 공식을 쓰는 겁니다. 첫째 항 끝항 공식과 첫째 항 공차 항수 공식.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공식이든 항의 개수가 있어야만이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몇 개까지 더하는지를 모르면 합을 못 구하기 때문에 항수를 여러분이 구해내야 됩니다. 야, 다 했죠? 근데 안 되는 거 하나 물어봐봐. 이런 걸 보면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일반항 어떻게 찾아야 된다 했죠? 3n-15잖아. 되죠?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돼. 지금 3번 풀고 있다.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15가 되는 n을 찾아야 돼요. 몇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10번째 항이잖아. 이게 10개라는 거야. A 10인 걸 알아야 돼. 10개인 걸 알면은 첫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10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연이? 그래서 항의 개수 꼭 알아야 됩니다. n을 모르면 봐봐. 공식 둘 다 봐봐. 첫째 항 끝항을 알아도 n을 모르면 못 풀고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아도 n을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필수예제.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k항이 33일 때 뭐야? 일반항을 찾읍시다. 2n 플러스 5 돼요? 공차가 2인데 첫째 항이 7을 나오려면 이러면 이거 일반항은 10초 만에 찾아야지 편하다 그랬죠? 근데 k항이 33이다. k가 뭘까? k번째 항이 33이니까 k 넣으면 33 얼마예요? k는 14죠. 오케이. 첫째 항부터 14항까지의 합을 구합시오. 14항이 33으로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해서 2분의 14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버렸잖아. 그러면 20 곱하기 하니까 280. 아 이게 뭐 문제야? 알겠죠? 다음 것도 풀어보겠습니다. 3항이 7, 10항이 21이면은 이런 거는 두 개 항을 알려주면 3항이라는 것은 첫 장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2D 7. 10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장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9D는 21. 아래서 위 빼면은 7D는 14. D는 얼마예요? D를 찾았습니다. 첫째 항은 얼마죠? 첫째 항은 자동으로 D에다 2를 넣어가지고 9, 28 빼면은 3이잖아. 너무 쉬워버렸잖아. 첫째 항 공차 있으면 일반 항파를 찾아야죠. 2n 플러스 1.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일반항이. 그럼 10번째 항은 뭐예요? 21이죠. 10번째 항 안 찾고도 공식 쓸 수 있어. 2분의 등차 수열의 합공식.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공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S10은 2분의 10 가로 열고 첫 장의 2배 6 플러스 n-d인데 n이 10이니까 9d. 알겠어요? 그러면은 약분을 2를 멍청하게 하지 말고 여기를 약분하는 게 좋은데 멋있는 거 보여줄까? 2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 약분하면 3 더하기 9. 항이 2개 있는데 2개를 같이 약분할 수 있으면 같이 해도 돼요. 3 더하기 9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니까 120이죠. 오, 세련된 풀이였잖아. 2를 5로 약분하면 5 곱하기 힘들잖아요. 알겠어요. 네. 다음 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등차 수열을 만들면 그 합이 마이너스 24가 된다고 한다. 그때 안에는 n개가 몇 개인지랑 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 아, 이거 지난 단원의 연속적인 문제인데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난 단원에서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라는 거를 주의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 A1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름을 A1 쓰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수열을 이름은 B1으로 시작하겠어요. 알겠죠? B1, B2, B3. 그러면 얘는 뭘까? B 뭘까? B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B n 플러스 2죠.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예요? n 플러스 2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수가 중요한 거지 n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n 플러스 2개를 더했습니다. 근데 합공식을 쓸 때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있으면 공차가 필요가 없죠. 합공식 써보겠어요. 근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 플러스 2개니까 공식 어떻게 써야 되냐면 2분의 n이 아니고 n 플러스 2를 써야 돼. 여기가 n이라고 n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항의 개수를 쓰는 거예요. 2분의 항수, 항이 몇 개냐고. 2분의 항수 가로 열고 첫째 항하고 말항을 더해주면 이게 바로 요 수열의 합인데 그게 마이너스 24라잖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6이 2 나오니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4가 되는 n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3n은 18, n은 6. 무슨 소리냐? 여기 6개 넣은 거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B8이지. 8번째 항이지. 여기 n개가 6개니까 7개, 8개잖아요. 그래서 B1은 마이너스 10인데 B8이 뭐냐면 6개 넣었으니까 B8이 4인 거야. 근데 B8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B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7번 공차를 더한 것이죠. 근데 B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가지고 공차 찾아야 돼. 그러면 D는 얼마예요? 7이 14. 그래서 답이 공차는 2야. N은 6이고. 야, 쉽지 않습니다. 헷갈려요 약간. 새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지금 버퍼링이 걸려버렸는데 밑에 그거 합니다. 두 문제 하고 가겠어요. 언제까지 할 거 우진 언제까지. 야, 이 19분의 20 나올 줄은 몰랐죠? 굉장히 빡센 문제였어요. 공차가 19분의 20이야. 넘어갑니다. 11번 필수예제. 첫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이 50이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인 등차수의 첫째 항부터 30번까지 합을 구하시오. 해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13번까지 항의 합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기호로 S13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S2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S30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걸 공식으로 한번 뭐야?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합만 다 먼저 알려주고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첫째 항도 없고 공차도 없고 다 없어. 하지만은 식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2분의 n이 13이죠. 2분의 13 가로 열고 2a 플러스 12d. 어떻게 쓴 거야? 2a 플러스 n-d.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야 돼요. 20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20개 가로 열고 2a 플러스 19d를 하면 되죠. 근데 이 값이 50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60이니까 미친 듯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a랑 공차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차가 없더라도 합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연립방정식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풀 수 있을까? 얘를 2를 약분하고 싶지만 그럼 얘가 약분이 안 되잖아요. 2를 약분할까 얘는? 너무 선택장애였어. 2를 같이 약분을 하면서 6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좋지가 않죠. 선택장애였어. 그거보다는 2를 양변에 이렇게 곱합시다. 대칭적인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근데 앞에 13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는 않아. 연립을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미친 듯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104. 이 1을 곱하면은 22a 플러스 19d는 마이너스 120. 위에서 아래 빼면 사라지지 않아. 20하고 13이 다르니까. 이게 13으로 나눠 떨어지나 한번 봅시다. 떨어지죠? 8 곱하면 104잖아. 8, 3, 24에. 그래서 얘가 8이 되는 거죠. 20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됐어. 아래서 위를 빼. 그러면 7D는 아래서 위를 빼면 마이너스 14. 엄청나게 깔끔한 지금 풀이었어요. D는 마이너스 2. 뭐 하세요? 연립방정식 빨리 A도 같이 구해야지. D를 마이너스 2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4, 32, 16. A는 16. 알겠어요? 그럼 이 수열의 30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하면은 첫째 항이 16, 공차가 마이너스 2면은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30번째 항까지 합공식은 2분의 30 가로 열고 첫째 항의 2배 32 플러스 29 항수에서 하나 뺀 거 D 29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분은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할까? 이렇게 하자. 2를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9가 됐다가 16이잖아. 16 빼기 29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죠? 16 마이너스 13 17 29 빼기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 29 왜 아무도 안 떠줘? 왜 안 되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 13이잖아. 13. 그래서 30 곱하기 마이너스 13. 근데 선생님 자꾸 여기 왜 이렇게 나누냐? 그거는 그렇게 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1을 15 나눠도 돼.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좀 편할 때도 있어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3 곱하기 하면은 390이죠. 마이너스. 너무 어려워 버렸잖아. 바로 해봅니다. 따라해봐. 293번 고. 내가 이거 펴놓을게요. 이거를 293번 한 문제만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16번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16번째 항이 아니라 16번째 항까지 합해서 18번째를 빼야 돼. 9번째부터 16번째잖아. 합공식 못 쓴다고. 그래서 이 104를 빼야 돼요. S16에서 S8을 빼서. 됐어요. 근데 더
환상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특강.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법이 있어 버렸죠. 사실은 바보같이 풀었죠.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왜 바보 같은 걸 시켰냐면은 이 바보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식을 작성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도 알아야겠죠. S16에서 S8을 빼야지만이 360. 9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 나올 거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에 일정한 간격이잖아. 실제로 A1부터 A8까지 더한 거랑 끊고 A9부터 A16까지 더한 거랑 끊고 A17부터 A24까지 더한 게 있잖아요. 간격이 몇 개씩입니까? 8개씩이죠. 8개씩 끊어가지고 8개씩 끊은 것들의 합이 각각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104 이거는 360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등차 수열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해서 오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 된다고. 얼마 더 왠지 알려줄 거지. 그냥 믿으라고. 일단은 일정한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서 8개씩 끊어서 8개씩 더한 것들을 하나의 수열 A1, A2, 라지 A3으로 보면 얘가 등차 수열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공차가 얼마예요? 25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더하면은 256으로 돼서 A3은 616이 되는 거죠. 1초 만에 풀어버렸죠. 왜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랑 얘가 공차가 몇 개 차이 날까요? A는 A인데 A9는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8번. 플러스 8D가 되는데 그러면 A2도 있을 거 아니야. A10하고 몇 D 차이 날까? 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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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8하고 16도 8D. 그러면은 몇 D가 차이 나냐면은 8D가 8개니까 8의 64D가 차이 나죠. 이게 8제곱D야. 공차도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면 64D가 256이니까 이 원래 수열의 공차는 4였던 거죠. 어렵냐? 아니 모든 항들이 8개가 다 8D씩 차이나. 8D씩. 그러면은 88 64D. 64D 차이. 알아야 돼요. 시험 나와. 실력 문제 뒤에 연습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옵니다. 그때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그렇다. 만약에 그러면 3개씩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하면 끊고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끊고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끊으면은 이게 3D 차이 나니까 몇 D 차이 나죠? 9D가 차이 납니다. 이 3개를 더하는 거와 합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있다면은 9D씩 차이 나요. 3개씩 끊으면은 끄는 거의 개수의 제곱 D만큼 차이 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에서 마찬가지예요. 등비 수열에 일정한 개수씩 끊어서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등비 수열이 돼요. 다음 달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예제가 아주 다 주옥 같은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선생님은 엄청 세련해요. 선생님 수열을 제일 좋아해.
삼각함수 할 때는 삼각함수를 제일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개사기인데 선생님 이거 세련되게 설명해 주는데 다 이게 아직 설명이 다 끝이 안 났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좀 더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합의 일반항을 보고 일반항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든지 합의 또 합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이제 조금씩 심화되는데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못 구하고 어버버 하고 있다든지 등차 수열의 합공식 오늘 배운 거 있죠. 기본 계산 2분의 n 가로고 2a 플러스 n-d라든지 2분의 n 가로고 a 플러스 마랑 an 이런 거를 못하면은 더 심도 있는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했던 게 이제 처음 나오는 심화 개념이죠. 이 등간격으로 일정하게 끊어서 하는 거라든지 다음 시간부터는 재밌는 걸 많이 배울 거예요. 연습 문제가 판상적인 게 있어 몇 개. 그런 것들을 구하려면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하는 심오한 심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기본만 돼 있으면. 오케이, 꺼지세요. 빠이옴.